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60대 건물 청소인의 숨겨진 통찰. 이순자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62세의 이순자는 미래테크 본관 6층 복도를 걸레로 닦으며 허리를 폈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며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한 지 2년째였다. 은퇴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국내 대형 그룹 계열사에서 30년간 일하며 전무까지 올랐던 그녀였다. 2018년 정년을 1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은퇴 6개월 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입원비, 보험도 안 되는 비싼 항암 치료, 간병인 비용.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남편은 결국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결국 그녀에게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 남았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임원까지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가끔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이순자는 곧 고개를 저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65세 넘은 사람을 구인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후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조용해진 6층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회의실 앞 복도를 지나다가 쓰레기통 옆 바닥에 흩어진 서류 뭉치가 눈에 띄었다. 또 제대로 버리지도 않고 투덜거리며 서류를 주우려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첫 페이지 상단에 박힌 빨간 글씨가 보였다. 동남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마이너스 재무구조 분석 초안극비. 이순자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들었다. 30년간 몸에 밴 직업병이었다. 재무 관련 문서를 보면 저절로 내용을 분석하게 되는 첫 장부터 복잡한 엑셀표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총 사업비 527억 원, 예상 수익률 연 12.3% 등 숫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그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무언가 구조가 이상한데? 세 번째, 네 번째 장을 넘기면서 그녀의 미간은 더 깊어졌다. 건설 자재비가 전체의 42%, 인건비는 23%. 동남아 프로젝트인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잖아. 그리고 그녀는 원가 명세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다. 간접비가 어디 갔지? 30년 경험이 알람을 울렸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건 책에서 배운 대로만 계산했네.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손익 추정표를 봤다. 1차 연도 예상 손익률 8.2%, 2차 연도 11.7%, 3차 연도 14.3%. 말도 안 돼. 동남아 건설 프로젝트가 초반부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올 리가 없어. 최소 1년은 마이너스인데. 이순자는 서류를 들고 망설였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아니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이순자는 늘 하던 대로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어젯밤 집에서 그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기 때문이다. 볼수록 문제가 보였다. 에휴, 이제 내일도 아닌데. 하지만 30년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던 그녀는 잘못된 재무구조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더구나 50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회사가 큰 손해를 볼 게 뻔했다. 오전 7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한 이순자는 6층 청소를 시작했다. 평소엔 오전 8시에 시작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일찍 와서 재무팀 주변을 살펴보고 싶었다. 8시 30분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팀장님, 어제 밤샘 하셨어요? 얼굴이. 응. 3시간 잤어. CEO님이 오늘 오전까지 최종안 내라고 하셔서. 아직도 손익률 계산이 안 맞나요? 맞긴 맞는데. 뭔가 이상해.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랑 비교하면 우리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거든.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어. 복도에서 결례를 밀던 이순자의 귀가 쫑긋했다. 재무팀 김민준 팀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3년 전 미래테크에 스카우트된 핵심 인재였다. 오전 10시 6층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복도를 오가며 듣게 된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상황은 이랬다. 미래테크는 중견 건설업체로 최근 3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다. 직원 350명 규모의 회사였는데 코로나 이후 국내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동남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사활적인 건이었다. 문제는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재무 타당성 분석이 계속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민준 팀장과 5명의 팀원들이 최신 AI 재무 분석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2주째 작업 중이었지만 도출된 수익률 예측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CEO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다. 이게 책임질 수 있는 숫자야? 과거 베트남 프로젝트 때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CEO의 호통 소리가 회의실에서 새어나왔다.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들은 하나둘 식당으로 내려갔지만 재무팀은 회의실에 남아 도시락을 시켜 먹으며 계속 회의를 했다. 이순자는 복도 구석 직원 휴게실에서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고민했다. 내가 나서면 이상하게 보겠지. 청소하는 아줌마가 감히 재무팀에 조언을 한다고 무시당하고 끝날 거야. 하지만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답답한 목소리들을 듣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다. 이순자는 결심했다. 오후 1시 그녀는 용기를 내서 재무팀 문을 두드렸다. 똑똑. 누구세요? 저 청소 담당 이순자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에 김민준 팀장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세요? 청소는? 지금은 좀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만 어제 6층 복도에서 제가 서류를 주었는데요. 동남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재무구조 분석 초안이라고 적힌.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 서류를? 네. 쓰레기통 옆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극비 문서더라고요. 제가 주워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민주는 이마를 짚었다. 어제 밤샘 하다가 제대로 정리를 못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보안 위반이네요. 그 서류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런데요. 이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김민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60대 청소 아줌마가 재무 서류의 문제를 알아봤다고. 무슨 말씀이신지. 무언가 구조에 간접비 항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동남아 현지 프로젝트인데 현지 고정 비용이나 운영비, 환율 리스크 해지 비용 같은 게 빠져 있어요. 김민준의 표정이 변했다. 어떻게?
아니, 혹시 재무 쪽 일하셨어요? 예전에 좀 했습니다. 어디서요? B그룹 계열사에서요. 30년 정도. 회의실 안에 있던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B그룹이요? 어느 계열사인데요? 김민준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S건설입니다. 2018년에 정년퇴직했어요. 포지션이 어떻게? 재무관리팀 전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김민준 팀원 중 한 명이 급하게 노트북을 열더니 뭔가를 검색했다. 팀장님 이거 S건설 2000년대 초반 임원 명단에 이순자 전무 있어요. 재무관리팀장으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김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순자를 다시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그런데 왜 여기서? 사정이 있어서 다시 일하게 됐어요. 자세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금 급하신 것 같으니 제가 본 내용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이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자신이 집에서 손으로 메모한 종이도 함께 꺼냈다. 어제 집에서 이 서류를 다시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순자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첫째, 간접비 누락 문제입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항목들을 적기 시작했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하려면 단순히 계약서상의 금액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비하는 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최소 710%는 되어야 해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희가 그걸 3%로만 잡았는데 너무 적었나 보네요. 둘째, 자재비 계산의 시즌 변동 문제입니다. 이순자는 다시 화이트보드에 필요한 내역들을 적었다. 여기 계획서를 보니 2026년 4월에 시공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재 발주는 그 전인 13월에 이루어지죠. 그럼 철강제 가격이 가장 비쌀 시기예요. 그런데 계획서에는 연평균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아! 한 팀원이 이 말을 쳤다. 그리고 시멘트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는 우기가 있어서 5, 10월에는 시멘트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도 올라가요. 이런 변수들을 다 반영해야 현실적인 원가가 나옵니다. 김민주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나요? 저희가 찾아봐도 정확한 통계가 없던데. 공식 통계에는 없어요. 현장에서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2000년대 초반 S건설이 베트남 프로젝트 할 때 현지에 1년 가 있으면서 배웠어요. 계절별로 자재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지 업체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이순자는 세 번째 항목을 적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청업체 숨은 비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순자는 의자에 앉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를 가만히 앉아 듣던 김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럼 우리가 계산한 527억 원에서 실제로는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순자는 자신의 메모를 보며 답했다. 제 경험상으로는 최소 570억에서 최대 590억 정도 될 겁니다. 약 1012% 정도 추가로 봐야 해요. 헉. 팀원들이 다 같이 탄식을 했다. 그들이 계산한 수익률은 총 사업비 527억 기준이었다. 만약 실제로 590억이 들어간다면
수익률은 반토막이 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다. 김민주는 급하게 엑셀 파일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이순자 전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를 다시 넣어 볼게요. 10분 후. 나왔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손익률이 나타났다. 김민주는 과거 데이터 파일을 열어 비교했다. 이게 맞네요. 2019년 베트남 프로젝트랑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초반엔 마이너스 나다가 23년 차부터 흑자 전환. 평균 수익률도 67% 선. 그는 감탄하며 이순자를 쳐다봤다. 전무님, 이게 정확합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못 찾던 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실 수가? 30년 동안 똑같은 실수를 수십 번 보면서 배운 겁니다. 이순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젊은 친구들은 프로그램과 이론은 저보다 훨씬 잘 알아요. 하지만 현장의 더러운 부분들은 직접 겪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전무님, 이거 CEO님한테 바로 보고 드려야겠는데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김민준의 요청에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지금 청소 담당인데 CEO실까지 가는 게... 아니, 이건 회사를 살리는 일입니다. 당연히 가셔야죠. 오후 1시 30분 이순자는 생전 처음으로 미래테크 CEO실 문 앞에 섰다. 2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지만 10층 CEO실은 청소 전문 업체가 따로 담당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다. 들어가세요. CEO 박정우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청소복을 입은 나이든 여성이 재무팀장과 함께 들어오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이분은 누구신가요? 저희 회사 건물 관리 담당 이순자 씨십니다. 그런데 전에 S건설 재무팀 전무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저희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박정훈 CEO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순자를 쳐다봤다. 그리고 책상 위에 인사 파일을 뒤적이더니 이순자의 프로필을 확인했다. 이순자, 62세. 학력은 Y대 회계학과. 경력은 S건설. 네, 맞습니다. 박정우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우리 회사에서 청소를?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것보다 지금 급하신 프로젝트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노트북을 열어 수정된 재무안을 보여줬다. 이순자 전무님께서 저희가 놓친 3가지 큰 항목을 찾아주셨습니다. 간접비, 시즌별 자재비 변동, 그리고 하청업체 관련 수문 비용입니다. 박정우는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수익률이 6.2%. 우리가 계산한 건 12.3%였는데. 네. 저희 계산이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면 이 정도가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투자자들한테 12% 수익률이라고 홍보하다가 갑자기 6%라고 하면. 이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박정훈 CEO는 의자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2019년 베트남 프로젝트 아시죠? 압니다. S건설이 수주한 건데 제가 그 프로젝트 재무 총괄이었습니다. 박정훈의 눈이 커졌다. 이순자는 화이트보드에 그녀의 노하우가 남긴 이전 프로젝트의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초기 계획은 항상 낙관적이에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순자는 하나하나 항목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베트남 프로젝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청업체가 갑자기 인건비 인상을 요구했고 현지 공무원들의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3개월 미뤄졌어요. 철강제 가격이 예상보다 12% 올랐고 환율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움직였죠. 박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이번 동남아 프로젝트도 똑같을 겁니다. 아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부패 지수도 높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6.2% 수익률이면 나쁜 게 아니에요. 현재 건설업계 평균이 45%인 걸 생각하면 좋은 편이죠. 다만 투자자들한테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12%는 불가능하다고. 박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투자자들이 납득할까요? 납득시켜야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된 수치입니다. 낙관적인 거짓말 대신 보수적인 진실을 드립니다라고. 김민준이 거들었다. 사장님, 저도 과거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회사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해외 프로젝트 8건 중에서 초기 예상 수익률을 달성한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걸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아신 게 다행입니다. 이순자가 말했다. 지금 정직하게 가면 나중에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잃지 않아요. 하지만 12%라고 약속하고 나중에 6%밖에 못 내면 그땐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정우는 이순자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60대 초반 청소복을 입은 여성. 하지만 그녀가 하는 말에는 30년 경험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순자 전무님. 박정우는 존칭을 바꿨다. 오늘 오후 2시에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네. 투자자들이 질문하면 전문가가 직접 답변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젊어서 투자자들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순자는 자신의 청소복을 내려다봤다. 이 옷을 입고 가면 제 비서가 적당한 옷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오후 2시 10층 대회의실. 정장으로 갈아입은 이순자가 투자자 3명 앞에 섰다. 대형 증권사 심사역 2명과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 1명이었다. 모두 40대 초반의 엘리트들이었다. 재무구조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자는 30년간 수백 번 해온 대로 차분하고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투자자 중 1명이 날카롭게 물었다. 예상 수익률이 12.3%에서 6.2%로 반토막 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계산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현실 반영입니다. 이순자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초기 계획서는 이론적 계산만 했고 현장 변수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경험한 유사 프로젝트 8건의 데이터를 보면 평균 실제 수익률은 초기 예상의 52%였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손으로 직접 작성한 정리 노트였는데 과거 프로젝트들의 예상 vs 실제 비교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론이 아닌 현실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손으로 정리한 자료는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30분간의 질의응답 끝에 펀드 매니저가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실망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로 정직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가진 회사는 처음 봅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박정훈 CEO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팅이 끝난 후 그는 이순자에게 말했다. 전무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순자는 CEO실에 불려갔다. 이순자 전무님. 아니, 이제 다시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CEO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다. 재무 고문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팀원들에게 현장의 지혜를 전수해 주세요. 물론 대우는.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젊은 직원들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요즘 AI 재무 분석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것도 배워보고 싶어요. 제 경험과 젊은이들의 기술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CEO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시는군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6개월 후 미래테크는 업계 최고의 재무 분석팀으로 거듭났다. 이순자 고문의 30년 경험과 젊은 팀원들의 최신 기술이 만나 시너지를 냈다. 이순자의 경험은 이곳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